제가 저번 시간에는 단백질이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?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드려 볼게요. 단백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외부에서 일정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대사 과정이 이어지는데,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이 전체가 망가지게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몸의 부작용도 생기고, 특히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감염 질환이 증가될 수 있어요. 실제로 한국인이 우리 50년대 60년대 결핵 유병률이 전 국민의 6.5% 이상 엄청 많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영양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결핵 유병률이 많이 떨어졌지만,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결핵 유병이 제일 많아요.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는 입맛이 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적정량을 잘 섭취를 못하고 있다 해요. 우리가 이제 주로 섭취를 하는 단백질이 물론 육류도 있을 수는 있지만, 사실은 한국인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사실은 주 단백질원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. 이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는 콩이나 팥, 귀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, 실제로.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한계가 있어요. 우리 콩이라는 게 밭에서 나는 고기다,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단백질 함량이 40%예요, 콩에서. 그렇기 때문에 콩만 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. 콩의 나머지 60%는 또 탄수화물이거든요. 콩이나 팥 이런 걸로만 하려다 하면은 그만큼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. 채식 위주의 또 고기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콩밥으로만 단백질 섭취를 다 한다 하면은 콩밥을 8그릇 먹어야 돼요. 그만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따라 들어와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 좋아요. 그리고 미래의 식량의 주 대안도 식물성 단백질이에요. 고기는 사실은 들어오는 양이 우리가 10에서 15%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식량의 대안은 될 수가 없어요. 식물성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려 하면은 콩밥이다, 팥밥이다, 이렇게 한 가지는 안 돼요. 실제로 이제 콩이나 팥이나 귀리나 이런 게 골고루 좀 섞여 있는 혼합 작곡을 해야 되고요. 요즘 그런 혼합 작곡에 단백질, 식물성 단백질만 추출해서 나온 단백질 식품이 많고,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류의 식물성 단백질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. 꼭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단백질 바라든가 이런 거만 비싸게 먹을 필요는 없고요. 골고루 드시면 돼요.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로만 하기에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30% 이상 들어가 있는 양질의 단백질, 제가 육류라 했잖아요. 우리가 육류를 한 30-40% 정도의 수준으로 먹고,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한 5-60%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식물성 단백질,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영양분을 단백질로만 할 수는 없어요. 고기만 계속 먹는 이런 황제 다이어트라든가 고지방, 고단백, 저탄수화물 식사는, 또 한편은 우리가 단백질은 필요량 이상으로 들어오면 분해해서 내보낸다 했잖아요. 괜히 비싸게 많이 먹어봤자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섭취를 하고 또 흡수를 하더라도 내보내버려요. 이렇게 또 과도하게 단백질을 분해해서 내보내다 보면은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고, 당뇨병에 의한 신장 합병증 같은 거 앓고 이러신 분, 또는 단백뇨 병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또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은 신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계속 단백질이 빠져나가다 보면 같이 무기질이 또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식사를 그냥 구석기 식단처럼 고기를 많이 먹었다, 이거는 안 되고요. 돈도 많이 들고 별로 효과도 없고 몇 가지 부작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단백질, 그래서 전체 칼로리 섭취에서 한 15%, 좀 많이 하면 한 20%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는데, 그 단백질 섭취의 한 30에서 40%는
육류, 그리고 50에서 60%는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해서 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 하나만 해드릴게요. 우리 옆에 있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외놈이라 해요. 외놈은 외소할 외자를 써서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.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670년경에 우리 백제에서부터 불교가 건너가요. 이때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심취를 해서요. 일본의 태무천황은 살생을 금지를 시켜요. 그 이후에는 또 육류 섭취도 아예 금지를 시켜요. 이렇게 금지를 시켜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1860년대 70년대에 메이지 유신 전면적인 서구 개방이 되기 전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. 물고기라든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육류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체격이 왜소해졌어요. 게다가 이런 육류를 섭취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저작 근육이 잘 발달을 안 해서 뼈두랑니도 많이 나고 또 대부분의 음식을 잘 씹지를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응이 돼서 일본의 음식은 많은 경우에 물렁물렁해요. 스시도 그렇고 일본의 횟집은 다 삭힌 회, 숙성시킨 회를 사용해요. 한국인은 그와 달리 화로 많이 먹잖아요. 벌떡벌떡 살아있는 회, 게다가 뭐 새것이라고 뼈까지 들어있는 이 회를 막 먹듯이 한국인은 그런 육류나 이런 걸 잘 먹었던 거에 반해서 일본인들은 잘 안 먹었어요. 육류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삭힌 음식, 콩도 삭힌 거, 이 회도 삭힌 거 이런 걸 주로 먹었거든요. 그래서 체격도 작고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. 이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지나고 나서 국민의 이런 건강을 위해서 육류 섭취를 막 권장을 하거든요. 그랬더니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. 막 자객들도 막 왕궁에 침입해가지고 또 막 일반 국민들도 살생 이런 거 육류 섭취 안 된다고 막 데모하고 뭐 이럴 정도로 막 반론도 막 심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먹으라 하니까 먹다 보니까 고기를 막 통째로 우리처럼 구워서 먹고 이런 거 잘 못하고요. 주로 얇게 썰어 가지고 뜨거운 물에 채소랑 이렇게 막 데쳐 먹었죠. 샤브샤브, 원래 샤브샤브가 징기스칸들이 말에다가 고기나 이런 거 갖고 막 달리다가 잠깐 쉴 때 물에 풀어서 먹고 했던 건데 이 샤브샤브를 인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게 됐죠. 고기를 얇게 썰어서. 또 돈가스나 이런 것도 듬성듬성 우리처럼 구워 먹는 건 아니고 망치로 얇게 펴서 씻기 편하게, 그래서 돈가스 이 밀가루 묻혀가지고 튀겨 먹고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일본인의 음식들 샤브샤브나 이거는 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나온 거고, 그 전에 일본의 전통 음식은 뭐 나또라든가 삭힌 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이에요. 근데 하여튼 일본이 그렇게 해서 왜소한 체격인데 메이지 유신 되고 나서 이런 게 이제 개방이 된 이후에는 많이 커졌죠. 그렇지만 아직도 막 시골 같은 데 가면 왜소한 체격의 일본인들이 많아요. 물론 우리도 많이 먹질 않아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일본보다는 컸지만 실제로 육류 위주의 식사 생활을 하는 저 덴마크나 네덜란드, 스웨덴 이런 북부 유럽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1m 180이 넘어요. 여자들도 막 엄청 크고요. 역시 적정량의 육류 섭취를 해야 근골격계도 튼튼해지고 몸도 좋아지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고기만 먹을 수는 없어요. 역시 단백질도 적정량의 섭취, 그래서 탄수화물 55에서 60%, 지방 25% 정도, 그리고 단백질 15에서 20%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균형되게 먹는 게 좋고요. 바로 이런 균형된 식단이 바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낮추지만 적정량의 단백질이 들어간 균형된 식단을 해야지만 꾸준히 비만 치료를 하고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가 있지, 그러지 않으면 요요증후군에 들어가거든요.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만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평생 내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평생 이런 식단을 꾸준히 내 몸에 맞게 가져가야지만 몸매가 유지되거든요. 내가 아무리 살을 뺐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먹으면 쪄요. 또 관리하는 거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이런 균형된 식단이 중요하고,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의 적정량의 섭취가 돼야지만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또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. 하여튼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